오이에서 최고 빨리 붙는 게 노균이죠. 노균은 온도 편차만 조금 나면 바로 붙는 게 노균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노균 없이 1년 농사를 쳤어요. 노균은 절대 안 붙습니다. 오이에서 최고 빨리 붙는 게 노균이죠. 노균은 온도 편차만 조금 나면 바로 붙는 게 노균인데, 그 온도 편차를 인위적으로다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 있어 갖고 내가 인위적으로 온도를 최저 13도에서 최고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만 돼 있으면 노균은 절대 안 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노균 없이 1년 농사를 쳤어요. 살짝 신경을 써가지고 밤기온하고 낮기온하고 그렇게 차이도 없었고, 이게 노균이 붙는 게 보통 4월 초,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4월 초에 많이 붙거든요. 온도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그때가 많이 있거든요. 박과작물의 황은 잘 치면은 좋은데, 그게 잘 맞으면 되는데 잘못 맞으면 이 꽃이 다 눈이 멀어요. 이 황성분을 여기다 뿌려버리면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적정량을 잘 지켜야 돼요. 황은 정확하게. 걔네가 만드는 사람이 뭐 물 20리터에 뭐 1000배로 쳐라, 뭐 그러면 물 20리터에 뭐 20cc를 치라면 정확하게 20cc 그 이상이 넘어가면 분명히 해가 옵니다. 황은 제가 해보니까 그전에. 그래서 저는 거의 황을 안 쓰는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효과는 좋아요. 황의 효과는 좋은데 그만큼 위험성도 많이 따르는 거죠. 성장장애는 이제 이 시기에는 거의 안 오고요. 이제 뜨거워질 때 하고 추워질 때 요 생장점이라 그랬는데, 이제 순머지라는 표현을 써요. 순머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온기 때는 이제 순이 타죠. 이런 게 이제 거의 순이 탄 건데, 이렇게 이제 타는 건데 얘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런 게 이제 탄 거거든요. 여기 타가지고 이거 이제 탄 게 있어. 저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순이 탄 거예요. 저 부분이. 저게 이제 순이 타서 순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밑에 이제 순이 하나 삐졌는데, 이제 요놈을 키우는 거를 저거 이제 키우면 다시 얘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순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머지는 겨울에 와요. 온도가 이제 거의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0도점에서는 이제 성장이 머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얘가 이제 가장 생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13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영상 13도가. 그래서 밤에도 13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 한겨울에도 계속 생산을 합니다. 오이는. 겨울에는 또 해가 좋잖아요. 낮 기온은 짧아도 해가 좋기 때문에 이제 오전 해를 받아야지만이 이 박과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배운 바로는 오후에 비치는 해는 이제 얘한테 필요 없는 해죠. 오이한테는 오전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받은 해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올려주는 거고, 오후에 비치는 해는 이제 오전에 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죠.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하기는 못한 거고. 곰봉과요? 곰봉과는 잡는 방법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간단해요. 곰봉과는 고가는 뜨거워지거나 추우면 고가는 생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고가죠. 이런 게 이제 고가인데 이건 아직 죽지는 않은 거고요. 곰봉과는 물을 오늘 예를 들어서 물을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 이제 얘는 물을 오늘 한 10분만 줘야지, 그리고 10분을 줬어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다음날 막 30분, 1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이놈이 굶주렸다가 물을 먹었는데, 물을 적당히 먹을 땐 이렇게 왔는데, 뜨거우니까, 주인이 뜨거우니까 얘도 뜨거운 줄 알고 물을 확 줬단 말이죠. 그럼 물을 말 그대로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얘가 물을 많이 줬으니까 이게 곰봉같이 이렇게 생겨요. 그거를 일명 곰봉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인이 물 관리만 하면 거의 안 만들어내죠. 곰봉과는. 저도 처음에 10여 년 전에 오이 농사 질 때 곰봉과 어마어마하게 따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터득을 한 게 물을 매일 주기적으로 같은 양을 주던가 이제 뜨거워지면 조금 뭐 1분, 2분 이렇게 늘려가야지. 오늘 뭐 뜨겁다고 해서 10분 줬는데 내일은 더 뜨거우니까 30분, 40분 줘야지. 그러면 다음날 바로 군복과가 엄청 나옵니다. 다 촉과시켜야 돼요. 일이 또 많아지죠. 첫째는 약을 많이 안 치는 거고요. 약을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고요. 토양 검증을 꼭 하셔갖고 필요 없는 퇴비는 넣지 말고요. 그게 가장 기비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오이를 심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 부분을 줄이는 게 가장 좋고요. 뭐 내가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칼슘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뭐 배운 대로 하는 거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해봐가지고는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한 해 농사를 졌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오이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저도 그거를 매번 실행은 못했는데, 오이를 딱 정식을 하고 주로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이를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멀칭, 비닐 멀칭 안에다가 이제 점적 호수나 분수 호수를 까는데 그거로다가 물을 주거든요. 점적이나 분수로 물을 주는데, 첫날은 그거를 주지 마시고 굳이 오이 농사에 첫 발을 디디신다면 포기관주라 그러죠. 개별관주. 이렇게 호수를 긴 걸 100m짜리 깔아놓고 한 포기마다 물을 주는 겁니다. 한 포기마다. 그러면 100% 살아납니다. 100% 살고 100% 뿌리 활착 잘 됩니다. 그것만 처음에 그거만 시작하시면 모종을 살리는 건 100% 살립니다. 근데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걸 안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100m 여기 이제 한 1200주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양 4줄에서 1200주인데 이거 한 번 주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한 포기 이렇게 물을 주는데, 그러면 저쪽에도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2월 달에 심다 보니까 빠른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수를 깔고 호수로다가 막 30분, 1시간 주는 건데, 가는 놈은 잘 가는데 이게 안 가는 놈은 한 이틀, 3일 지나면 벌써 생장점이 터져요. 모종이 딴 놈은 이만큼 컸는데 딴 놈은 반절밖에 안 올라오고, 그럼 이제 걔네들 찾아다니면서 또 물을 개별 포기간주를 다 하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꼭 조심하실 거는, 정식을 하면 꼭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사서라도 포기간주를 하시면 모종 살리는 건 100% 살립니다. 그 부분은.